이제 10시부터 12시 정도 이 2시간은 좀 전쟁이에요. 40에서 50명 정도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그분들이 전부 다 저만 쳐다봐요. 영업관리자는 앉아서 사무직이지만 그 4, 50명 분들은 그날 가서 자기의 생업과 직결되는 보험 체결을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보험 체결을 하려면 회사에서 이 피보험자에 대해서 인수를 하겠다라 그래서 이걸 승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승인을 따야 되는데 그 승인을 따는 실력이 좀 나이가 젊은 지점장들이 더 월등해요. 아 그러면 음. 이제 보험도 들고 싶어서 다 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들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뭔가 네. 이제 빠르게 문의를 해서 그렇죠.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쵸. 그런 것들을 젊은 지점장들이 잘한다. 그렇죠. 젊은 네. 지점장들이 훨씬 잘해요. 그런 것들을 2시간 동안 빠르게 해결을 해줘야 되고 이거를 나름대로 회사에서는 좀 능력으로 봐요. 아침 그 2시간은 확 가버려요. 제도도 물론 알아야겠고 시스템도 잘 다뤄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PC로 빠르게 이제 맞아요. 메신저도 해야 되고 네, 맞아요. 시스템도 활용을 해야 되고 정말 좀 바쁠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번호표 들고 기다리시라고. 이 사람 하고 이 사람 하고 이 사람 굉장히 바쁘게 지나가죠. 몇 분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50명? 그러면 관리자는 한 명이고 그렇죠. 그러면 내근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저랑 네. 이제 계약을 수납하는 총무라고 부르는 여사원 그렇게 둘밖에 두고. 없죠. 점심을 먹고 나서도 또 이제 1시간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여유롭게 보내요. 다른 뭐 짜투리 뭐 민원이 있는지 뭐 민원. 네. 민원도 직접 처리하시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설계사분 선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데 가끔 조금 악성 민원 네. 정도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네. 지점장이 나서줘야죠. 이제 2시쯤부터는 간간히 들려오는 업무 그 심사 승인 업무는 계속 하긴 해야 돼요. 네. 가끔 뭐 전화로 나가서 전화로 올 때도 있고 네. 설계사분들 중에서도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편하게. 그러면 설계사분들은 강제적인 출퇴근 시스템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아닌 거죠. 아니다 보니까 모든 조직이 그러하듯이 사람이 우글우글해야 조직이 잘 굴러가죠. 최대한 좀 이 조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점장이 자꾸 이렇게 정서 관리를 하는 건데 정말로 그냥 친구들하고 통화하듯이 통화하는 거예요. 설계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지점장을 좋아해요. 오후에 또 1시간 정도는 회의를 해요. 저희도. 왜 그러냐면 지점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상품을 어떤 컨셉으로 해가지고 타사 대비 어떤 우위를 좀 표현을 하면서 판매를 해볼까라고 지점장들끼리 의기투합하는 시간도 1시간 정도씩은 갖는 것 같아요. 그런 이슈들이 그러면 많이 있나요? 빈번하게 있나요? 빈번하게 있어요. 요즘에 보험 상품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그리고 경쟁도 회사 간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전략을 잘 짜야 되는 시기가 맞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2시간 정도는 다음날 정보 미팅. 어차피 다음날 또 이제 조회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정보 미팅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조회 정보 미팅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좀 쓰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사실은 보험회사가 이 시간을 언제 했냐면 6시 끝나서 저녁 근무 시간 먹고 끝나고. 저녁 먹고 네. 야근으로 아하. 그러다 보니까 맨날 8시, 9시 막 이럴 때 퇴근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스마트하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6시 안에 다음날 정보 미팅도 끝내야 돼요. 대고객 그리고 대설계사분들 이 업무를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 놓고 빠르게 다음날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들 대략 나이가 어느 정도? 어머니 벌이죠. 5, 60대. 평균적으로? 5,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5, 60. 약간 그 보험사 영업관리 직무는 리더십이 전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본인의 성향과는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지원을 접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어떤가요? 굉장히 다양한 지점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접으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봐요. 지점장이라는 일이 카리스마로 하는 일이 절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공 비결이 좀 아들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업무 처리 잘 해드렸어요. 정말로. 그리고 예의 바르게 했어요. 네. 그게 다예요. 근데 업무는 빠르고 철저하게 그러면서 예의 바르게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잡혔어요. 어떻게 잡혔냐면 그 설계사분들 무리 중에서도 빅마우스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지점장 잘 돼야 된다.
이 친구는 회사에서 커야 될 친구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다?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오히려 외향적인 분들한테 약간은 좀 겸손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해라 라고 코칭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보험을 공부함에 있어서 진지할 수 있다라는 태도만 있다면 어떤 성격이라도 잘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도 막연하게 좀 겁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내가 들어와서 영업관리직에 정 안 맞는다. 알아서 인사 담당자들이 또 스텝 부서로 보내주고 다 해줘요. 그래서 여기 뭐 보험 영업만 하는 곳은 아니고 저조차도 네. 이제 다음에는 어디로 발령이 날지 모르고 또 다른 사무직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기의 보직에 맞게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게끔 충분히 그런 제도들은 있으니까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요즘 보험 영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보험 아줌마 하듯이 사인 하나에 사인 하나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 시대가 지났어요. 스마트하게 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고객님들도 그런 걸 좋아하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젊은 역량을 가지고 통계 데이터나 뭐 소득 같은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엮어가지고 네. 정확한 솔루션을 좀 설계사분들한테 제안할 수 있는 분들 브릿지를 넣어줘서 연결을 잘 시켜주면 예전 분들한테 듣지 못했던 어떤 전문적인 정보 그리고 나의 소득에 대한 관심 설계사분들이 훨씬 좋아하시고 네.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은 사실은 지금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훨씬 더 뛰어나요. 저보다도 더 뛰어날 거예요. 50분에 이르는 설계사분들이 소득이 각자 다른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 천차만별이죠. 그런 소득 관리를 해주는 건 역시 관리자의 역할이다. 관리자의 역할이죠. 그런 과정들을 전문 용어로 좀 뭐라 그래요? 1대1 면담을 통한 네. 소득 관리. 그렇게 표현을 하죠. 어쨌든 그 50분의 각자의 어떤 소득과 계약 실적들이 모여서 네. 지점의 목표를 이루는 그런 시스템이신 거죠? 그렇죠. 보험 시장 자체가 포화가 돼 있어서 축구로 따지면 공격하던 시절이 지나가고 보험이 포화됐다라는 거는 이 설계사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거를 뺏어오지 않으면 내가 죽는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잘 줄 수 있어야 되고 스마트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지런함도 결부가 되면 더 좋겠죠. 부지런하게 정보를 많이 좀 획득을 해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서 설계사분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지점장이 막 무식하게 막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계속 공부해야 돼요. 결국은 정보 싸움이다. 그렇죠. 뺏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더더욱 이제 스마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환경인 것 같다. 그렇죠. 보험이라고 얘기하면 안 좋은 그 부정적인 인식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누구 엄마 하나만 좀 들어줘. 요즘은 그렇게 영업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영업하시는 분들한테서 민원이 많이 나오고 해지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그 해지율도 지점에 영향을 주죠. 지금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판매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해지라는 거는 완전 판매랑 좀 약간 그렇죠. 상극의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해지가 많은 지점에 좀 디메리트를 주는 경향이 있고요. 그 회사에서도 해지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관심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미 들어온 계약에 대한 유지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신계약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회사의 것을 이렇게 해지해서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거기서는 민첩하고 빠르고 정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업관리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엄밀히 말해서 판매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판매에 대한 수당이 전혀 없으니까 당연히 아무도 안 하죠. 관리자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수당은 없다. 그렇죠. 우리는 월급 받는 사람들이니까. 소득 관리를 통해서 지점의 매출을 올리는 게 지점장의 역할인 거죠. 완전히 분리돼 있죠. 설계사분들은 계약을 체결을 함에 따라 그에 비례해서 수당을 받는 거고 막말로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30일을 보내도 월급은 나오는 거죠. 그 아까 말씀해주신 굵직한 이 두 가지가 매출 그리고 리크루팅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리크루팅은 한 달에 그러면 목표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뭐 1명에서 2명 정도. 너무 당연하게 그분들이 몸만 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실적을 같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50명 된 점포랑 50명 된 점포 두 개가 있는데
같은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 점포는 6개월 만에 70명이 됐어요. 무조건 이 점포가 이길 수밖에 없겠죠. 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우를 받게 되고 그 대우의 형태는 금융회사다 보니까 금전적인 형태로 돌아오게 되죠. 평가 물론이고. 인센티브 어느 네. 정도 됩니까? 인센티브요? 네. 저요? 본인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저는 많이 받았을 때는 분기에